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홍 지사 측에서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유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는 윤 전 부사장도 이미 성 회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에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A씨가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서는 검찰사할 진술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윤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갔을 때 홍 지사를 직접 보지 못했고 그때 다른 보좌관에게 대신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증거 조작이네요. 네. 즉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죠.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다른 경남도 산하 기관장 역시 최근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전 부사장은 이 같은 회유를 모두 거절하고 일부 통화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게 원래 홍준표 지사가 맨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을 때 초반에 배달 사고 이런 그쪽으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홍 지사가 이 회유 시도한 걸 몰랐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 이건 밝혀진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고요. 네, 의혹인데 네. 그래도 홍 지사가 해왔던 발언을 볼 때 정말 홍 지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회유 시도나 이런 게 있었느냐는 의혹이 드는데 이게 보면은 이완구 총리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총리 측도 운전기사에 접촉해서 회유를 시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유 시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 회유 시도에 대해서 홍 지사나 홍 지사 측의 반응 나왔습니까? 네, 홍 지사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회유를 하는 것은 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려 전화한 것인데 그것을 갖고 회유를 운운한다는 얘기인데요. 즉 자신과 관계없이 측근 인사들이 알아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홍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홍 지사가 사전에 측근들이 알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다. 배달 사고다 이런 정황들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홍 지사뿐만이 아닙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일부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등장 후에 검찰에 있는 인척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뭐 수사 사항을 좀 파악하려 했다라는 의혹도 오늘 제기됐거든요. 네. 검찰은 이 사람을 현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네, 이게 증거 인멸 행위는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뭐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해악이 되는 문제인데 이완구 총리가 또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알아보려 했다는 이런 의혹도 또 제기되면서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총리실에서는 이 총리가 직접 이 인척과 통한 적은 없고 네. 총리 주변 인사가 해당 인척을 통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정도 물어본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다 모든 해명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의혹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네. 측근들이 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선의에 의한 뭐 상황 파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지금 이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간 인물들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 경남기업에 오히려 집중되고 있다는 그렇죠.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동생 자택 압수수색한다든가 그리고 그 성완종 회장의 측근인 뭐 경남기업의 전 상무를 구속 수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의혹 당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존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쪽을 좀 더 압박하는 네.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뭐 그렇죠. 검찰이 그 국민들의 어떤 수사 신뢰를 받으려면은 뭐 모종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에서는 뭐 한 발짝 한 발짝 차근차근 수사 로직대로 수사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수사 로직이 맞나? 뭐 관련자들이 어떻게 보면 회유 정황이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뭐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을 조사할 생각하지 않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갔다 왔잖아요. 그게 뭐 네, 증거 그렇습니다. 인멸과 정확히 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의혹 당사자들이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회유 정황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해서 경남기업만 수사하는 모습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이완구 총리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직까지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는 전화를 꺼놨는데요. 네. 자신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오니까 이제 무대형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신이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억울함 호소했었는데 이번 항공권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네요. 그래서 점점 더 1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병기 비서실장 그 성완종 전 회장의 2차 사면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를 겨냥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무색해지고 이 비서실장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데 자세히 정리해보죠. 네, 뭐 이게 익명의 정치권 인사의 주장인데요. 네. 2007년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사면 때 이병기 현 실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야는 지금 뭐 이때 사면을 두고 친노의 책임이냐 아니면 MB 측의 책임이냐 놓고 네. 뭐 왈가왈부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친박인 이 실장이 등장한 겁니다. 이 인사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당시 이 실장이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었어요. 이 여의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에다가 네.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이명박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 인사가 뭐 성전에게 재차 사면 경위를 물었을 때도 이 실장이 힘써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장은 그동안 뭐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난 게 없었거든요. 뭐 그렇죠. 다만 성 전 회장이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 양반도 죽는다라는 얘기 정도 하는 네. 것밖에 없는데 특히나 뭐 이 인사의 주장에서 좀 주목되는 거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성 전 회장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한테 7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때도 이 실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그 성 전 회장이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직은 주장일 뿐이지만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이게 되면은 참여정부 특별사면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자충수에 빠져버렸거든요. 일단 이 실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네. 당시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에 있었고 이 때문에 뭐 이명박 당선인 측이나 노무현 대통령 측에 힘을 써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병기 실장이 해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뭐 전례를 봤을 때는 이 해명에 대한 신뢰성이 좀 많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완구 총리나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이 또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야가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사안인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연루돼 있다 이런 의혹 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손대라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겨냥한 발언도 나왔었고요.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밤 10시를 넘겨서 나왔고요. 네. 칠레에서는 이제 박 대통령이 칠레에 있었는데 그때는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뭐 좀 거치게 표현하자면 역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뭐 이 정도로 말을 아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준비된 듯이 그 문재인 대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문 대표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규정을 지었어요. 게다가 이병기 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뭐 그 정면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발끈하고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하고요. 네. 특히 문 대표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발언의 행간을 보면 그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성완종 수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청와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철저히 조사해라 이런 말, 이완구 총리의 광범위한 수사 발언 이런 거 볼 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왔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제 참 재밌는 게 네. 이 청와대 반응 기사가 나오니까 그 댓글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달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특검은 박 대통령도 하겠다. 어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네. 그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뭐 특검을 네가 주장하면 로맨스고 남이 주장하면 종북이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특검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의 특검법과 상설특검법. 뭐 지금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을 주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별도의 특검법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뭐 상설특검법을 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좀 이 지휘 라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특검은 매한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가 네 특검은 아니고 내 특검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거죠. 네, 청와대 반응 뭐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무리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진실을 정말 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법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4.29 재보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면서 여야가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가 맞붙은 광주 서울 지역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오마이뉴스 광주 전라 지역 기자와 함께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소중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천정배 후보가 계속해서 조영택 후보를 앞서고 있는 추이였어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어제부터 이제 조사한 걸 공표할 수 없는데 뭐 22일까지 조사된 걸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겠죠? 네. 최근 여론조사 추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까지 이제 워낙 여러 기관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일일이 수치를 설명드릴 순 없겠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천정배 후보가 조영택 후보를 뭐 약 7에서 뭐 10%포인트 정도 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또 추이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나온 것들의 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좀 추이를 살펴보니까 네, 그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서 뭐 이제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의 경우 좀 격차가 늘어나는 경우가 뭐 기본적인 경향이었고 네. 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접전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네. 뭐 딱히 뭐 여론조사로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예측을 하기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 문재인 대표부터 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이 광주 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도 천정배 후보가 지금까지 보면 뭐 앞서고 있는 뭐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 아무래도 기존 야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고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새정치연합을 향한 반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천정배 후보도 이제 탈당 후에 이제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광주 시민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좀 탈당 후 출마 뭐 이런 게 좀 피로도가 있긴 하고 네, 그리고 탈당 후 출마한 후보가 사실 선전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네, 지난번 뭐 작년 지방선거를 봐도 네, 뭐 탈당한 전직 시장이 그 새정치연합이 공천한 후보에게 뭐 패배할 정도로 네, 탈당한 후보가 선전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천정배 후보가 선전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참여정부 시절 이제- 법무장관도 했고 예, 그동안- 그리고 다선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렇죠. 천정배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조영택 후보에 비해서는 뭐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긴 또 그렇지만 인지도 자체가 높은 거는 지금 사실이니까 네, 지금까지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인물 면에서는 조영택 후보보다 낫다, 인지도 면에서 낫다, 네, 그리고 인지도 면이죠. 네, 인지도 면에서 낫다는 거고, 그리고 뭐 야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잘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광주 시민분들이. 예, 워낙 그 이제 한 당에서 그러니까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네. 이제 새정치연합이 뭐 사실상 여당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네, 왜 견제를 잘 못하냐 아, 이런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새정치연합이 광주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네. 그냥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런 때 뭐하냐, 더 강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민심이 있을 텐데 천정배 후보 요즘 선거 유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새정치연합의 무능함,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의 새정치연합의 기득권 독점,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음, 이제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이런 좀
뭐 야당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네. 뭐 결국 뭐 야권 재편 혹은 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당선되는 게 나중에 2017년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네. 얘기인데 자신이 천정배 후보가 당선되면 그만큼 뭐 야당 재편이나 어떤 선거 구도의 변화를 통해서 정권 창출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천정배 후보 무소속 후보 아닙니까? 네, 조직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천 후보 캠프에서는 조직세 열세를 만회하는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후보 쪽도 그렇고 네. 새정치연합 조영태 후보 쪽도 그렇고 아주 큰 유세를 이렇게 막 버리고 다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골목길 뭐 누비는 네, 이런 네. 뉴스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천정배 후보도 이제 이렇게 개개인 네. 유권자 개개인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부분을 좀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조영태 후보 쪽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두 후보 공이 뭐 이렇게 대규모 어떻게 보면은 뭐 선거 차량 동원해서 하는 그런 유세보다 골목길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이 직접 만나는 맨투맨 방식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이런 네. 건데 조영택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뭐 추격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기조를 보면 네, 아무래도 천정배 후보와 같이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명분이고요.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래도 새정치연합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총 5차례 광주를 찾았는데요. 네, 막판까지 아마 이제 문 대표가 광주를 지원하면서 바닥 민심을 훑으면 이렇게 역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표 네. 계속해서 광주를 찾고 있고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네. 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차원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선거 초반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표의 지원과 박지원 의원의 지원은 좀 일단 다른 궤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문 대표 지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이 영향력이 이제 얼마나 발휘될지는 이제 뭐 선거가 끝나봐야 뭐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선거 막판 표심을 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천정배 후보 측과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따르면 네, 뭐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선거 분위기가 좋은 거는 사실이고 이게 상수인데 문 대표의 막판 이 영향력 네, 이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잘 견제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천정배 후보 측도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는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문 대표에 대해서 광주에서 박지원 의원이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잘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동교동계 지원 이거 두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권무갑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 뭐 40% 지분 네, 발언하면서 좀 반응이 좀 안 좋기도 했는데 또 이러한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번 주말이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네, 광주 서울에서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기자 계속해서 광주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데 광주 민심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소 네. 기자가 볼 때 광주 민심 좀 어떻습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볼 수 있듯이 천정배 후보 측이 뭐 유리한 거 아니냐,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주된 이슈이긴 네. 합니다. 음, 일단 근데 이제 뭐 새정치연합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쨌든 천정배 후보 측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명분상 그렇게 아주 뭐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거 막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새정치연합 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좀 혼전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전에 무소속 후보에 비해서는 좀 파워가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을 어쨌든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네. 미운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높아서 네. 뭐 큰 인물이라는 뭐 그런 면 네. 때문에 선거 결과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무소속 광운태 후보였죠. 네. 네, 광운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다가 막판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윤장현 새정치연합 후보에게 뒤졌거든요. 졌거든요. 네. 그런 네.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겠죠. 네.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보인 게 적이 없다. 손에 꼽을 없다. 정도예요. 그래서 네, 작년 지방선거도 뭐 그런 결과 중에 하나였겠고,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상당히 그 윤장현 그 전략 공천, 그죠? 아 예, 그런 문제가 그거에 있었죠. 네,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꽤나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이변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이변이 일어날지 네. 아니면 뭐 천정배 후보가 근데 이제 천정배 후보는 좀 그 전 후보들 그러니까 강훈태 후보나 이용석 후보에 비해서 네, 그 격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후보와의 격차 인지도 격차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쉽사리 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때도 이제 강훈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선 부분도 있었지만 네, 막판에 이제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꾸준히 뭐 일부 여론조사는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으로는 꾸준히 뭐 7에서 한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좀 이곳 기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차이가 이렇게 계속 크게 좀 차이 난다. 요건 좀 의외다. 뭐 이런 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소속 후보들이 고전을 하고 낙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예. 저희 뭐 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이게 또 재보선이잖아요.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아요. 그래서 네, 선거 당일 투표율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으면 당을 먼저 보는 연세에 있으신 유권자들의 그런 힘이 좀 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적극 투표층 지지율 네.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이제 아마 낮을 거고 네, 때문에 뭐 당 조직표가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뭐 네, 이런 네. 식의 일반적인 상당히 뭐 분석이죠. 일반적인 분석이죠. 네, 이제 그러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극 투표층, 그러니까 뭐 투표를 꼭 하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죠. 꼭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뭐 네라고 답하신 분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좀 있으신 뭐 5, 60대 네. 이분들에 대한 지지율을 어떻습니까? 보면은 네, 사실 조영태 후보가 당 조직표라는 그런 그런 변수를 봤을 때 네, 선전하는 결과가 아주 두드러져야 되는데 네. 뭐 두드러질 정도로 뭐 아주 좋은 결과를 나오고 있진 않고 아 그래요. 오히려 전체 지지율보다 뭐 5, 60대나 네, 뭐 적극 투표층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뭐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당 조직표가 발현이 될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적극 투표층에서 오히려 천정배 후보 측이 우세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요. 이게 보통 보면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표 그리고 좀 보수적인 연세 있으신 분들이 투표를 해서 당을 보고 많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죠. 오늘 내일 예, 사전투표인데 이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 선거 판세가 좀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통합진보당 옛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하고 예. 그리고 이용섭 전 의원이죠. 뭐 작년 지방선거 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뭐 윤장현 시장 전략 공천에 반발해서 새정치연합을 네. 탈당했었는데 이용섭 전 의원이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를 또 지지하고요. 예, 맞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옛 통합진보당 후보인 조남일 무소속 후보의 사퇴, 그리고 이용섭 전 의원의 조영택 새정치연합 후보 지지. 네, 이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날, 그러니까 어제 전날,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부터 조금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뭐 이렇게 뭐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긴 했는데, 뭐 이렇게 빨리 사퇴를 할까?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조영택 후보를 지지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음, 일단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조남일 후보가 사퇴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광주 일당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대승적 결단을 하겠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 새정치연합의 반대편에 서겠다. 뭐 이런 말이고, 아무래도 이제 천정배 후보 쪽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후보는 이제 강은미 정의당 후보, 천정배 후보만 남게 된 상황에서 네, 강은미 후보가 또 바로 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기는 선거를 완주하겠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단일화를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전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조영택 후보가 원래는 이제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시민 여러분 사전투표를 해주십시오. 뭐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마련했었는데, 네, 이 기자회견장에 이제 이용섭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깜짝 등장한 거죠. 뭐 사전 그래가지고- 예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 그렇죠. 온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전날 뭐 후보 사무소에 방문을 했다고 알려졌고, 네,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조 후보랑. 그런 기미가 좀 요런- 있었네요. 예,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바로 좀 나올 것은 좀 의외긴 아. 했죠. 의외긴 했고, 네, 일단 그래서 뭐 좀 질문을 했어요. 뭐 아침에 조남일 후보가 뭐 갑자기 사퇴를 해가지고 천정배 후보 측이 좀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가니까 아, 좀 급하게 지지한 거 아니냐 했더니, 뭐 본인은 뭐 누가 사퇴를 하고 말고는 뭐 몰랐었고, 네. 어쨌든 내일 사전 투표니까 뭐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유권자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음, 뭐 일단 뭐 조영택 후보 측에서는 뭐 이용섭 전 의원 차원에서는 사실 약간 이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개인적으로 사실 좀 이렇게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지점인데, 조영택 후보 입장에서는 뭐 사실 호재죠. 왜냐면은 이용섭 의원 자체가 그 전부터 이제 꾸준히 광주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뭐 표도 있을 거고 뭐 실력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음, 이제 뭐 이렇게 막 계속해서 기자회견이 막 연속적으로 열리는 상황에 네, 또 갑자기 기자회견이 이제 또 잡힌 게 이제 천정배 후보 지지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광주 전남에서 뭐 그 전에 이제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네, 했던 전직 이분들이랑, 그리고 뭐 현직 당원들도 약간 포함돼가지고 뭐 지지 기자회견을 하겠다. 아, 그래서 또 이제 기자들이 또 거기 갔죠. 또 기자회견장으로 갔는데 이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분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약속이 좀 어떻게 틀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 선언을 하기로 한 지지자들 간에 구심점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나요? 예,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네, 잘 안 돼가지고 뭐 아, 이제 좀 무산이 되는 뭐 그런 좀 해프닝도 급박하게 준비가 좀 된 예. 건가 봐요, 기자회견도.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아침에 조남임 후보 사태부터 시작해서
정의당 후보의 완주선언. 완주선언 그리고 이용섭 의원의 이용섭 전 의원의 조영택 후보 지지선언 이어지니까 네. 이제 천정부 후보 측에서도 뭔가 이제 내놔야겠다 이렇게 입장을 잡았다가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광주 지역 판세가 혼전이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다들 조급하고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막판 변수에 대한 생각들을 네. 각 후보들이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네네. 신경을 많이 쓰고 물론 어느 선거나 다 그러겠지만 유독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상황을 보면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내일 사전투표 그리고 다음 주 4월 29일 선거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자, 이 광주 표심이 어디로 갈지 제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